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74,000불에서 68,000불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1억 원이 깨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요, 최근 1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3만 불이 안 하던 데서 지금 7만 불이 넘을 정도였으니까 2배 이상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다가 하기 시작했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0%? 그거는 늘상 있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는 일상적인 거고요. 20에서 30% 정도의 조정도 감내할 수 있어야지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이나 아니면 무서운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안내방송을 하죠. 자, 혹시 지금이라도 내리실 분은 내리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꽉 잡으셔야 됩니다.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변동성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조정은 아주 큰 조정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코스피가 이 정도 빠졌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나 이 정도의 조정은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지금 그러면은 주변에서 벌써부터 막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의 자료인데요. 골드, 금에서는 지금 ETF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2021년부터 해서 아무 관심 없다가 이번에 ETF 승인된 이후로 이 돈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있더라도 장기적이거나 이번이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조정을 받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피터 시프라고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정말 최후의 비관론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이거 투자 안 한 거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최후의 비관론자가 승복하는 것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여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 공부하시고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에서 일부는 비트코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개념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역사나 그리고 반감기가 뭔데 그렇게 반감기가 되면 오른다고 하는 거냐 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모든 개념을 5분 안에 설명을 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이분들을 위해서 봉현이 형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방법, 그냥 진짜 실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설을 했으니까 3월 23일이에요. 이것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이 형이 또 특급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약하면 비트코인 이 정도로 호들갑 떠면 안 돼요. 10%에서 20% 정도 조정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실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골드만삭스 전략 보고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어디서 난 거야? 네, 밑에 있는 댓글에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친절하게 전략 보고서를 골드만삭스에서 친절하게 전략 보고서를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거기서 참고했는데 제가 요약한 자료도 밑에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국에 대한 쏠림 과도하지 않다. 두 번째로 테크 쏠림, AI 쏠림? 불안하면 이건 어때?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AI 때문에 격변기인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아는 사람 있어? 모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미국 시장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진짜 미국 시장만 너무 좋은 거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1974년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본 거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각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게 보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빠르게 올라간 건 맞죠. 30%에서 50%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니까 74년에는 70%에 육박할 정도로 미국만 있었더라고요.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일본이 정말 많이 커졌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에는요,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일본으로 구성된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쪼그라들면서 미국의 비중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디서 많이 늘었냐면은 신흥국이 많이 늘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비중을 보니까 어느 정도 늘어난 이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모바일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긴 했는데 이 수준이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쏠림 현상은 늘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테크를 기준으로 보면은 옛날에 금융이나 아니면 운송, 에너지 다 이때보다 더 비중이 높았을 때도 있어. 테크로 쏠림? 그렇게까지 과도하진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정 불안하고 뭐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놀라를 얘기하는데요. 그래놀라는 이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래놀라는 자, GSK, 로체, ASML, 네슬레,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로레알, 그리고 루이비통,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셉, 사노피 이런 회사들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말이더라고요. 그래놀라스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골드만삭스가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하고는 따로 놀긴 하는데 이 회사 나름대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 회사들 사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쏠림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서바이어십 바이어스라는 게 있는데요. 생존자 편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980년대 이후로요. S&P 500에서 전체 35%가 계속 교체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망하고 새로 들어오고 망하고 새로 들어오고가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955년부터 포춘 500대 기업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기업은 50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AI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혁명이나 혁신이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파괴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혁신이 나올 때마다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때문에 너무나도 큰 투자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AI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겠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나스닥 사지? 이렇게 말이죠. 누가 이길지 네가 아냐? 모르면은 그냥 웬만하면 나스닥 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좀 조정이 심한데요.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요. FOMC 회의도 있는데 FOMC 회의는 솔직히 최근 나온 지표를 감안했을 때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시되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GTC라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들까지 같이 보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